네, 전국의 교사들이 공부를 하면서 폭염 속에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현직에 있는 두 분 선생님들의 심경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곳이 학교, 그것도 교실이었습니다. 서로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가해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겪고 있는 교권 침해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무엇인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저희가 매우 짐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돌아가신 선생님이 교단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그 비통하고 미안함, 무기력함, 분노, 정말 이게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송지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막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또 내가 겪었던 것들을 내가 목소리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커진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명이 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였고, 폭염의 거리로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선성 과장께서는 평교사부터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셨고요. 지금은 교육행정을 맡고 계신데 이번 일 좀 어떤 심경으로 보셨나요? 네, 오직 어렸을 때부터 교사라는 꿈 하나로 컸을, 그리고 교단에 섰을 우리 서희철 선생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애도를 전하고 싶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또 지금 크게 상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떤 이유에서 되는지 오늘 분석,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네.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 보호 현장 지원단을 꾸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문기 변호사께서는 교권보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교권 보호라든가 학교 폭력 그리고 아동 학대와 같은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뭐 어떤 권리 이런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학교 뭐 고문 변호사나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희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섣불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학생뿐만이 아니고 보호자, 그 학부모님이시겠죠. 학부모에 의한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또 초기에 좀 신속한 어떤 개입으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조금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교권 침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권이 뭘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헌법이나 법률 또는 국제인권조약 이런 내용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권, 이걸 말하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네. 교권이란 첫째 교육할 권리, 두 번째로는 존중받을 권리, 세 번째로는 사랑할 권리, 우리 학생들 사랑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 인권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존중할 권리, 사랑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권과 인권이 조화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교실,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희 초중등교육법에 보면은요, 교사의 임무가 나와 있는데,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생활지도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권을 침해받는 교실에서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황미리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저도 해주신다면. 네.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지금 거리도 나가신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은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또 기본적인 정말 일상적인 수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받는 것이 교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교권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두 분은 이제 특히 뭐 그 교권 침해 직접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올해 13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경험도 돌아보고 또 많은 동료 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저는 정말 미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한 선생님은 그 같은 반 학생을 때리고 달려드는 친구를 제지하다가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욕을 들었는데 그런 사건도 있고요. 학생에게요? 예, 학생에게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안 외에도 아이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거나 숙제를 내주면 내준다고 뭐라 하고 그리고 숙제를 안 내주면 관심이 없다고 이제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 자격을 운운하면서 인격 모독을 하고 혹은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간섭하고 심지어는 나 높은 사람 누구를 안다, 압박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당한 사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사실은 저도 2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크고 작은 교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다 보면 네.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주로는 제가 다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제가 이제 정교조 광주지부에서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 이제 이런 관련된 문의전 도움 요청이 아주 많이 옵니다. 방금 박미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실제로 들어온 사례고요. 문제는 거기서 그 선생님 혼자만 이렇게 신고를 당한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에 차서 행동이 제어가 안 될 때는 교사가 혼자서 정말 힘들거든요. 네. 주변에 있는 선생님의 도움이 좀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는데 그 모든 여러분들을 다 아동학대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절차가 어떤 경찰의 조사나 검찰 기소 그리고 뭐 재판까지 막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어떤 고통을 겪는 일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사건은 무혐의로 끝난 상황입니다. 다행히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아동학대 신고는 아니더라도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학교로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막말을 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자격을 운운하면서 결혼을 안 했으니 아이들을 잘 모른다. 뭐 이런 인신공격성 이야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중등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서 입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서 쌍욕을 했던 이런 사례들.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네. 이렇게 욕설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라는, 네,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 보호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지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교권 침해에 대해 좀 대응을 하고 강화해라는 요구는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광주지부가 지난 6월이 이정성 교육감님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때였는데요. 이 평가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무려 83%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광주 지역에서 설문조사지만요. 이번 건을 계기로 각종 교원단체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설문조사하는 결과를 봤을 때 이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대답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제 네,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얼마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봤거든요. 댓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권 위협에 대해 매우 놀란 상황입니다. 아동보호법의 모호함으로 교사가 정당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결국 2차적으로 학부모 또 학생들이 피해를 당할 겁니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볼게요. 네, 교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이미 붕괴했다라고 하시면서 학교를 유지할 이유부터 찾아야 될 것 같다. 요즘에는 타가소나 뭐 보육원 보는 느낌이다라고 좀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음 댓글들이 볼게요. 상당히 좀 날카롭다는 네, 느낌을 맞아요. 받습니다. 다른 아이템, 그 토론 아이템 할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생생한 적극적으로, 느낌이에요.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출근길에 오늘 아무도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바라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순간 저지할 수도 방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약간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볼게요. 네, 사실 이제야 이슈되는 게 우스울 정도다 하시면서 교생 실습을 예전에 갔는데 친해진 동료가 있고 또 그 동료들이 교생 실습 이후에 전원 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교직 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혹시 좀 공감이 가거나 좀 덧붙일 말이 있는 어떤 댓글 있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의 교사의 현실은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생활교육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도 해야 되고 생활지도도 해야 되는데요. 거창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바르게 하는 것, 자기 물건을 정돈하는 것,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자기 의견을 평화롭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밖에 없어요. 타이르는 거 말고는? 네, 타이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없고 심지어 아이들을 교실 밖에 잠깐 서 있게 해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다라고 아동학대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서 김치를 먹을 수 있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때 네, 먹겠습니다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먹어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김치를 이렇게 먹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들끼리는 약간 자조적인 농담으로 내 자식 기분 상해죄를 조심하자. 그리고 싸우는 건 말려도 학대가 된다. 그리고 교직 탈출은 지등순이고 열심히 하면 돌아오는 건 민원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던 교사들마저도 우지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댓글 보시고. 저는 학교 출근길이 참 힘들다. 이런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학교가 예전과 다르게 오직 학교만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체계는 이미 시대에 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원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도 네.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오는 목적이 다양해졌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아이도 있지만 실제로 그냥 와서 친구들 만나러 오는 아이들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 접하면서 수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교육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